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자치연구 최용승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세계화 이후의 지역화의 문제, 세계화와 지역화의 문제, 특별히 세계화 이후에 지역의 회복 탄력성과 도전과 주도적 과제 해결이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올해 저서출판 지원사업에 선정된 고려대학교 이홍숙 님의 어떤 과제 선정 과제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진행된 이후에 탈세계화 지방 소멸이 대두된 현재까지 한국 지역은 격동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세계화와 함께 경쟁과 혁신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지역 발전은 지역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혁신론에 기대어 각 지역은 경쟁적으로 혁신 클러스터, 지역 혁신 체제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기업의 생산 공급망이 세계 차원으로 재편되자 각 지역은 기업의 생산 공급망에 편입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죠. 제조업 기반이 없는 지역도 축제를 경쟁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국제화시키면서 세계화 경쟁에 동참했습니다. 세계화로 촉발된 경쟁은 지역의 위상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세계화의 흐름에 성공적으로 올라탄 소수의 몇몇 지역은 경제 성장의 열매를 얻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수도권 지역이죠. 그 과정에 소외된 대부분의 지역은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을 겪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최근에 탈세계화 흐름도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시키거나 지방 소멸의 추세를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 세계화와 분권화 조류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자립형 지방화 실현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지역개발과 관련 교과서가 다 출발되었고 세계화 지역 발전 관련 번역서와 전문 학술서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서들이 출판되었음에도 한국 도시 및 지역의 현실은 개선되지 않았고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저서 성격이 이론 중심의 학술서 혹은 번역서였기 때문에 한국 지역의 구체적인 경험에 근거한 대안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서 세계화 이후에 한국 지역 발전 및 세대의 역동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한국 지역의 대응과 도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지역 불균형의 정책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담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 및 탈세계 추세 속에서 지역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무심코 우리는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여러 형태의 공간 및 범위를 우리가 상상해야 생각합니다. 지역이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람마다 지칭하는 지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 개념은 동네, 마을, 도시, 기초지자체, 지역, 강력지자체, 지역, 지역, 국가 단위를 넘어선 초국가 지역 등을 지칭할 수 있으므로 맥락에 따라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이렇듯 지역은 도시와 달리 다양한 형태의 공간 범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아닌 지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다중성과 지역이 가지는 관계성을 우리가 초점을 둘 필요가 있고요. 세계화 및 포스트 세계화 도시 공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 유형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별 공간 단위 도시보다 지역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지역의 세계화 이후 겪는 경험과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최대한 포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화 이후 의미 있는 변화와 발전 과정을 겪는 다양한 지역을 포괄하더라도 분명히 놓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쟁점을 가능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합리적으로 쟁점 정리하되도 필자의 주관이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내놓거나 방향을 제시할 때는 가치 지향이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 지역이 자기 주도적인 어떤 방안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세계화 담론의 명암과 대안 담론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이렇게 주시할 필요가 있고 지역 불균등을 해소하고 한국 지역의 다양한 발전 경로를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계화와 분권과 함께 2000년대 이후에 지역 개발론 관련 교과서와 세계화 지역 관련 번역서와 전문 학서 다시 초안되었지만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저도 이런 관련 책을 쓴 적이 있었는데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세계 이후부터 탈세계와 지방 소멸이 되도록 현재까지 한국 지역에 처한 현실 및 지역의 대응과 도전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역과 세계화의 다중적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화 이후에 한국 지역의 다양한 경험과 발전 경로를 유형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계화에 가장 우리나라에 잘 적응한 것이 서울이죠. 제조 기반이 없고 고향 없는 성장을 경험한 서울의 경쟁 원천과 그 한계에 대해서 또 볼 필요가 있겠죠. 또 발전 국가 시절 국가 지역 균형체로 성장했던 지역의 발전 경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녔던 정책 수단과 정책을 이제 평가하고 지역에 미친 영향을 볼 필요가 있죠. 또 국가의 균형 발전 전략으로 탄생한 지역인 대덕, 세종과 혁신 도시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삼성과 현대 세계 공장 공급망 성공지 편입되어 기업 도시로 성장한 수원과 아산 지역도 검토할 필요가 있죠. 또 7장에서는 기업의 투자 철회, 공장 폐쇄 및 이전 등의 탈결합으로 고용기를 겪고 있는 저기 군산, 강주, 구미 지역의 당면 문제를 볼 필요도 있죠. 또 제조업 기반은 없지만 문화를 활용해 세계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산, 통영, 순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배제된 지방의 중소도시와 비수도권, 농산, 어촌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와 지방축제의 실과 허를 살피면서 지방도시 쇠퇴의 원인과 해법을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국 지역 여러 시도에서 불구하고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필 필요가 있죠. 또 전쟁, 팬데믹, 신보호 무역주의 등으로 불확실성이 정대되는 세계 정치 경제적 환경과 탈성장 시대에 대안적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격변하는 세계 정치 경제 환경이 세계 흐름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팬데믹,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4차 산업혁명 등의 추세가 신자의 퇴색과 정치 블록화를 초래해 탈세계화로의 전환을 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탈세계화, 탈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이끌지를 우리가 진단하고 한국 지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탈성장 시대의 지역 발전을 또는 지역 순환 경제, 에코도시, 스마트 축소도시 등의 발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다양한 형태의 공간 범위를 포함하는 다중적 지역 의미 지역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사례 연구를 통해서 한국 지역이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맥락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 발전 담론과 불균 등 발전 해소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계화 시대에 지역 발전의 담론의 성장 및 경쟁의 문제점을 밝히면서 탈세계화, 탈성장 지역 발전 담론과 방안에 대해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성장 혹은 탈성장이라는 이법적 단순한 구대에 묻지 않고 한국의 더 다양한 발전 경로와 창의적 대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실 우리 한국의 대부분 지역은 세계가 적응을 못 해가지고 수도권 빼놓고는 굉장히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고요. 어,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떤 소멸을 하지 않고 도전 가운데 주도적인 과제, 해결할 과제가 있다고 봤을 때 이 세계화 시대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국가 수준의 어떤 정책 개발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약점과 강점을 분석하면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